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차에 꼴리다 20강을 하면서 녹화하면서 맨 첫 번째 강의 제 1강에서 했던 얘기가 발효였습니다. 발효. 우리가 보이차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발효다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중에 다시 또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낀 그게 발효에 관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또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차를 만드시는데, 차를 제작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얘기할 때 확실하게 그 차는 발효와 무관한 차인데 지금도 발효라는 개념을 도어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효의 개념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전제되지 않은 발효라고 하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발효차를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찻잎을 따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산화를 시킨 다음에 그 산화를 시킨 찻잎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납을 하기도 하고 해서 혹은 기납하지 않은 상태로도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효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효의 기본 개념은 미생물의 활동이 전제가 된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효차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산화차, 그러니까 찻잎을 체엽하고 난 이후에 그 자연현상으로서 찻잎 안에서 산화효소가 작동함으로써 생긴 변화들, 그 변화가 찻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탕색이 진하게 변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발효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명석이 차를 만드신 분들이. 내가 누차 강조합니다. 나무는 잎을 버려야,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꽃을 버리지 않고 그걸 고집하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발효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존재가 된다. 그리고 또 그 미생물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발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이차 같은 경우에 후발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카테킨의 함량이죠. 보이차의 운남 대역종 차나무의 찻잎 속에는 무려 30%라고 하는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엽종 차나무의 차나무의 잎, 찻잎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킨의 함량이 얼마였습니까? 이건 진주 녹차연구소에서 분석해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18%입니다. 미생물이 거기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놈이 지속적으로 대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카테킨의 함량이 30%가 넘어야 된다. 근데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찻잎에서는 카테킨의 함량이 18%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건 발효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보이차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그 특성을 우리 찻잎도 가지고 있다. 같은 차나무 잎인데 그게 안 될 거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에는 보이차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차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이 성립되려면 어떤 내용이 돼야 됩니까?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운남성 내에서 생산되는 운남 대엽종 차나무 잎. 왜 그 차나무 잎이 필요한가? 그 차나무 잎 속에는 30% 이상의 그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역 내에서 만들어진 차.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왔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적인 환경, 풍토도 연관이 있죠.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보이차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나는 보이차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이차를 만들었다는 분들의 그 과정 아니면 그 제품을 받아서 확인해 보면 그건 명백히 산화차죠.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 있는 산화 효소가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산화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이 대단히 산화를 잘 조절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향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향이 좋은 향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향뿐만 아니고 맛도 아주 입에 대단히 달라붙는 좋은 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효가 아니죠. 산화죠. 그 발효라고 단어를 그 단어에 꼭 집착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얘기합니다. 산화, 발효는 구별합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리큐에게 물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대사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오직 아름다운 것 앞에서일 뿐이다. 나는 아름다운 것 앞에서만 단지 머리를 숙인다. 그 외에는 어떠한 권력, 어떠한 그 세력,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세력이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에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저는 차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왜 제가 차에 대해서 진실, 본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이 바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진실이 아닌 것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들에 견주어서 진실이 아니고 사실 아닌 내용들과 타협해서 적당히 좋은 얘기하고 넘어갈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찻잎을 따서 뭔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체협을 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찻잎 내에 있는 산화효소, 산화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들입니다. 산화효소가 작동을 합니다. 자기 몸을 산화시켜서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연의 원리죠. 그에 따라서 찻잎이 산화가 되고 그러면은 색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갈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탕색도 진한색으로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향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일련의 변화들은 전부 찻잎이 산화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발효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념이 다르죠.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찻잎의 미생물이 거기에 접종이 돼야 됩니다. 달라붙어서 찻잎 속에 있는 성분을 그것을 먹이로 해서 미생물들이 계속 대사활동을 하면서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지 않고서 계속 그 산화된 차를 가지고 발효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대만에 가면은 대만 고산차들 집집마다 가면은 특색 있는 고산차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찻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제작 기법을 계속 연마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향이 다 달라요. 집집마다 차맛이 다르고 품질이 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고산 지역에 있는 그 차밭에 인근에서 난 찻잎들이지만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또 하지 않았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산화와 발효의 개념은 분명히 구별합시다.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한 우리들의 출발점입니다. 보이차 그리고 보이차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의미의 발효차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차 중에서도 숙차죠. 숙차만 온전하게 공장에서 출시가 될 때 발효를 완성시켜 가지고 출시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의미의 발효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차는 어떻습니까? 생차는 완전한 의미의 발효차라고 할 수 없죠. 왜? 그것은 처음에 출시할 때는 발효가 안 된 상태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월진 월향 세월이 지나가면서 발효가 되고 산화도 되면서 향이 깊어지고 맛도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차는 완전한 의미의 발효차가 아니고 후 발효차입니다. 의미를 구별해야 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연을 다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리적인 사고가 차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차 마시고 차 많이 마시고 부디 발효와 산화의 개념은 구별합시다. 감사합니다.